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연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축하의 소식이 있죠? 지난번에 스르생 7화 리뷰 7화 리뷰 몇 뷰 달성? 만뷰입니다. 만 뷰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만 뷰를 하게 됐는데 정말 특이한 댓글들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관심이 네.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희는 정말 어떤 댓글도 괜찮으니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화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8화 리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원쌤 여우가 나갔나 보네요. 나갔네요. 여기 보니까 네. 추쌤 표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 일단 낯빛이 일단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독박입니다. 저렇게 한 명 나가면 나머지 한 명이 독박으로 일 다 해야 돼요. 그럼요. 안 그래도 잘 시간 없는데 지금 일이 2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나가는 이유는 네. 크게는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가끔은 선배나 교수님이 갈궈서 그쵸. 갈궈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이성 친구랑 헤어지거나 아. 가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나갔었잖아요 한번. 저도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1년차 때 많이 나가요. 힘들어서. 1년차 때 보통 일이 몰빵으로 나오니까. 근데 4년차 때 나가셨잖아요. 저는 4년차 때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욕설도 많이 하고 폭언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한테 악명 높은. 네, 악명 높은 교수님한테 그 환자들 막 수십 명이 있는데 가운데서 저한테 모욕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약간 차트를 찢고 버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수련 교육부에 한번 찌르지 그랬어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는 수련 교육부보다는 저희 그 과 내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훨씬 무서운 존재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하루 만에. 왜냐면 오래 비울 수도 없어요. 그 환자들을 깔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나가면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힘든 걸 아니까. 그럼요. 미안하잖아. 네. 그런데 한번 나갔다 오면 확실히 교수님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지금 명은원 선생님한테 하는 것처럼 왜냐면 또 나갈까봐. 한 번 나간 사람은 또 나가지 말란 거 없거든요. 특히 산부인과 같은 데 전공의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나가면은 교수님이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 로딩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욱 전공이 나가지 않게끔 해주세요. 네. 이거 정말 보는 제가 다 화가 나는데 극혐이다 극혐. 지금 명은원 선생님이 그 돌아오자마자 그래도 오늘 당직까지는 추민아 선생님이 서주세요.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안 선 당직 다 서야지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서도 모자랄 판에 네. 막 추민아 선생님 지금 당당당이었잖아요. 당직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 지금 명은원 선생님이 와서 하는 말이 오늘까지는 선생님이 서주세요 하고 지금 또 톡겼어. 수술방으로 도망갔잖아요. 수술방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또 양석현 교수님한테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요 막 이러잖아요. 정말 짜증난다. 와 진짜 저 같으면 정말 한 소리 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고민 추쌤은 또 마음이 또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알겠다고. 사실 이런 사람이 일도 훨씬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아봐줘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공의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추쌤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 알아봐 주니까 추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또 CT 나왔네요. 제 전문 CT 분야. 전문 분야 아니십니까? 한번 또 그럼요.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 장면은 일단은 복부 CT인데 네. 조영젠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영제를 여기 정맥 혈관에다 넣어서 찍는 CT인데 네네. 이게 지금 한 컵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간을 볼 때는 역동적 조영 증강 CT라고 해서 네. 이게 4컷을 봐야 돼요. 네 컷. 그러니까 네.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조영 증강 문맥계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 경변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네. 고위험군이에요. 네.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이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역동적 조영 증강 CT에 전형적 소견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간암 확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MRI를 찍어서 좀 보자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도 이게 역동적 조영 증강 CT가 아니고 그냥 조영 증강 CT였던 것 같고 그래서 MRI를 추가적으로 간 세포에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조영제를 쓰는 MRI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폐나 뭐 뼈 같은데 혹시 전이가 돼 있진 않는지
네. 이런 걸 또 확인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전이가 돼 있으면 수술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하니까. 네, 진단을 했고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2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 절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네. 만약에 수술을 받으실 수 없는 뭐 좀 고령이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 절제술 말고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초음파를 보고 해당 간암 병변에 직접적으로 열로 뒤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치료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수술을 받으실 컨디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피해피하게 환자분도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게 됐으니까 아마 다시 나오진 않겠죠? 다시 드라마에? 안 나올 겁니다. 네. 이 장면은 저 환자가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무통주사뿐만 아니고 트리돌 그리고 패치딘까지 지금 요구하는 상황인데 다 마약성 진통제죠? 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그거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내성이라든지 중독의 가능성이 있고 또 너무 오래 과량을 복용했을 경우에 진정작용이라고 하죠. 폐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 되는 게 되게 큰 부작용입니다. 실제로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처방하지 않나요? 저희는 CRPS라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합니다. CRPS는 보통 남성적으로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그쵸. 통증을 호소하는 시도 환자들. 때도 없이 통증이 네, 밀려오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는 거의 뭐 아월리 거의 음. 시간 단위로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그럴 때마다 이걸 주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주면은 그 편하잖아. 컴플레인이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주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는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많은 용량을 줘야 네, 되니까. 많은 용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롱윈터 선생님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아마 롱윈터 선생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과량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충분한 텀을 두고 주사제를 처방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했을 거다. 네,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조금만 더 살갑게 나긋나긋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제학 전공의가 네. 지금 전세 사기 맞고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멘붕, 예. 보호자분의 그런 전화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호자분한테서 막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면 네.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엄청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호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다 이유가 보통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보통 뭐 의사가 환자를 잘 안 보러 왔다든지 하면 보호자들이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캐치하거든요. 네. 여기 극중 상황에서 봐도 도자학 선생님이 딱 하루 회진을 안 돌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멘붕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네네. 근데 그 단 하루 사이에 환자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자학 선생님이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 보호자가 너무 그렇게 컴플레인을 너무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라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재학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흉부외과가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환자하고의 라뽀를 쌓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도 좀 맞습니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뽀의 기본이 결국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도 이렇게 컴플레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전공의 때 겪었던 저희 VIP 병동 환자가 생각이 났어요. 또 한까칠 하시는구나. 네, 그분은 거의 재원 일수가 3년이 넘었던 환자. 퇴원 안 하고? 예, 퇴원 안 하고. 왜냐면 재활 치료 기간이 보통은 뭐 기한이 없잖아요. 길겠죠? 네, 길기 때문에 그렇게 3년씩이나 있었던 환자분인데 음. 이 환자 보호자는 교수님이랑도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세요. 오. 그만큼 VIP입니다. 음. 얼마나 심했냐면 인턴이 할 수 있는 기본 술기도 무조건 레지던트 치프 레벨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네,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아파도 무조건 가서 직접 보고 설명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거의 이 환자는 일단 100이에요. 이 환자 한 명이 다른 환자 거의 수십 명에 비등할 정도로 네. 정말 로딩이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 밑에 있는 전공의는 정말 힘들겠네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보통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은 정말 죽어나는 겁니다.
그 까칠한 환자분이 갑자기 태반 조기박리가 생겼구나. 네. 이게 저희가 산부인과 전공이 아니라 네. 뭐 의대 때 배운 걸 바탕으로 얘기해보면 네. 이게 초응급 상태잖아요. 태아가 유일하게 이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엄마의 그 태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자궁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피가 막 펄펄펄 나고 네. 아기는 그 안에서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죠. 막힌 거죠. 태아는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질식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초응급으로 빨리 제왕절개를 해서 꺼내주는 게 네. 유일한 치료법이거든요. 다행히 여기서는 그래도 제왕절개를 해서 잘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만약에 네.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환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태아가 잘못됐거나 하면 소송감이죠, 이거는. 소송감입니다. 그만큼 이런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정말 힘든 과라는 걸 맞아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추인환 선생님 고생 많았고 네. 양석평 교수님도 바로 신호 무시하고 바로 달려주셔가지고 맞습니다.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해결된 해피한 케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